안녕하세요, 김지금입니다. 요즘 정말 다양한 전기차들이 출시되고 있고 하나같이 디자인이 예뻐서 욕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고 중고로 구매하려 해도 신차들이라 오히려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데요. 테슬라 차량의 인기는 워낙 대단하고 그만큼 많은 리뷰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리뷰들을 보고 들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호기심을 참을 수 없던 저는 제주도 여행을 핑계 삼아 테슬라 모델 3를 빌려 타보았습니다. 작년에 카마로 렌트카 리뷰에 이어 올해는 테슬라 렌트카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지만 2박 3일 동안 테슬라 모델 3를 타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본 오토파일럿이 생각보다 쓸만했다입니다. 렌트카이기 때문에 깡통인 건 당연했습니다. FSD를 체험해볼 수 없다는 점은 정말 아쉬웠지만 일반 오토파일럿도 16년식 중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타는 저에겐 신기함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가장 신기한 건 도로 인식률이었는데요. 오토파일럿이 가능한 구역이 되면 아이콘이 뜨며 기어 레버를 아래로 2번 튕기면 활성화가 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도로 인식률과 안정적인 차간거리 조절, 급커브길도 꺾어주는 핸들이었습니다. 교차로같이 중간에 차선이 없어지는 구간에서도 앞차를 따라가 안정적으로 이동했고 맨 첫 번째 차가 아니면 신호대기 시에 알아서 정차, 다른 차들이 출발하면 같이 출발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구간에서 안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쭉 직진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가끔 직진이지만 직진이 아닌 교차로들 있잖아요. 그때 앞차가 없으면 인식을 잘 못해 풀리기도 합니다. 만약 앞차가 있더라도 앞차가 교차로 내 차선 변경을 해버리면 그걸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때 사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주도를 달리다 보면 편도 1차로에 좁은 시골길을 다니기도 하는데 좁은 갓길에 차를 세워놓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테슬라는 이걸 멀리서 인식하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인식을 못하다가 코앞에 와서 돌발 상황으로 인식하고 급정거를 하더라고요. 이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기대도 안 했지만 회전교차로에서도 당연 안 되고요. 요약하면 안정적인 구간에서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불안한 곳에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 어느 구간이 안정적인지는 몇 번 타다 보면 와닿을 테니 그런 곳에서만 쓰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 오토파일럿이 이 정도인데 FSD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역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토파일럿은 원래 평이 좋았지만 원페달 드라이빙은 논란이 많았었죠. 악셀에서 발을 떼면 브레이크를 밟은 것 마냥 속도가 크게 감소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멀미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조절하기 어려운가 싶어서 제가 직접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편하고 괜찮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운전하니까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모델 3의 원페달 드라이빙은 모델 Y보다 좀 더 약한 걸까요? 모델 3 역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차량을 거의 정차시키는 것까진 가능했습니다. 거리 조절을 잘 못하면 브레이크를 이용해 좀 더 빠르게 정차시켜줘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셋째는 가속력이 전기차답게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전기차 토크가 끝내줘서 초반 가속력이 좋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체험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예전에 쉐보레 볼트 EV도 빌려서 타본 적이 있었는데 모델 3는 훨씬 대단했습니다. 찾아보니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의 제로백은 5.4초로 볼트 EV의 7초보다 월등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타봤던 차 중 제일 빨랐던 차는 작년에 빌렸던 카마로 SS이고 제로백은 4초라고 하는데요. 극초반 가속력이 모델 3가 뛰어나기 때문인지 오히려 카마로보다 빠르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카마로는 급가속하면 목이 훅 꺾일 정도의 파워를 보여주었는데 모델 3에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카마로는 거친 말을 타고 우다다다다 하고 달리는 느낌이라면 모델 3는 미래의 고속 열차를 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스포티한 차량을 좋아하는 저였기에 중저음의 엔진과 배기음에 대한 로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터 소리도 듣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탈 때도 전기 모드로 웅 하고 달리면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타이칸은 2단 변속기를 사용해서 모터음이 죽이던데 모델 3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쭉 밀고 나갈 때 나름 느낌은 있었습니다. 테슬라 차들은 못생겼다고 까는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 테슬라를 봤을 때 순간 포르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테슬라의 로고 감성도 좋아하고요. 미래엔 테슬라가 자동차계의 애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테슬라의 전고는 1443mm로 아반떼의 1420mm보단 높고 K5의 1445mm와 비슷합니다. 전고에 비해 꽤나 날렵해 보이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포르쉐의 개구리 눈 튀어나온 것과 같은 본넷의 볼록한 부분은 운전할 때도 운전자 시야에 들어와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정말 심플한 테슬라 인테리어입니다. 신기했던 건 계기판이 없고 달랑 태블릿 한 대와 핸들만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 핸들도 버튼이 거의 없는 심플한 형태고요. 대부분의 조작은 태블릿으로 이루어지죠. 리뷰들을 보면 물리 버튼이 없어서 태블릿 하나로만 조작하는 게 불편하다는 경우도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계기판과 물리 버튼의 부재를 느낄 새도 없이 적응해버렸습니다. 한동안 타다가 맞다. 이 차 계기판 없었지? 하고 인식을 했죠. 그만큼 테슬라 본연의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를 갖고 있으며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미래적이었습니다. 천장이 뻥 뚫려 보이는 글래스 루프는 너무 예뻤습니다. 안 그래도 썬루프를 사랑하는 저인데 통유리로 되어 있는 테슬라의 천장은 매력적이었죠. 여행을 6월에 갔는데 생각보다 태양 때문에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여름엔 햇빛을 잘 못 막아주어 좀 더울 것 같긴 하고 겨울엔 해가 낮아서 안 그래도 눈부신 경우가 많은데 더더욱 눈부실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전 글래스 루프가 더 좋습니다. 아직 여름, 겨울에 안 타봐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뒤쪽 트렁크야 그냥 널찍하고 무난한 편이지만 앞쪽 트렁크인 프렁크는 정말 손이 안 가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밖에서 프렁크를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석에서 프렁크 오픈 버튼을 눌러줘야 하죠. 트렁크에 짐 실을 공간이 부족하거나 세차용품 같이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필요할 땐 쉽게 꺼낼 수 있는 용품들을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프렁크 여는 방법을 제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뒷자리 폴딩이 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차박은 할 수 있지만 해치백 스타일의 트렁크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불편합니다. 굳이 이렇게 차박을 해야 할까 싶습니다. 저는 차박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차가 2대 이상 있지 않는 이상 모델 3 아니 일반 세단형 트렁크 차량은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태블릿 조작은 만족스러웠지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태블릿의 속도 저하입니다. 일반 태블릿이야 몇 년 쓰면 되지만 차는 중고차로 매물 나오는 기간까지 생각을 하면 15년 가까이 현역으로 뛰게 되는데요. 지금도 태블릿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는데 시간이 더 지나 태블릿이 느려지게 된다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쨌건 현재 기준으론 자동차 충전하는 중에 넷플릭스를 볼 정도로는 충분했습니다. 요새는 워낙 하드웨어가 상향 평준화되어서 15년은 거뜬할 수도 있겠고 또 어쩌면 배터리 수명이 먼저 닳아 폐차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집밥이 없는 상태에서 테슬라 충전은 상당히 귀찮았습니다. 동선을 정할 때 가고 싶은 곳 주변의 충전기를 먼저 검색해야 했죠. 슈퍼차저는 바라지도 않았고 충전 가능 포트가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DC 차데모 어댑터를 받았고 DC 차데모가 있는 곳만 방문했는데 누가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방문하려는 곳 근처에 있는 충전기를 찾는 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죠.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을 찾더라도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곳은 내연기관 차량이 점령한 경우도 있고요. 스탠다드 레인지라 주행 가는 거리가 상당히 짧고 언제 배터리가 닳아서 중간에 멈출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배터리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선 낭비도 상당했고 충전기를 먼저 찾고 동선을 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납할 때 배터리가 부족하면 충전 비용을 꽤 비싸게 지불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처음 차를 받았을 때 배터리가 80%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엔 배터리가 많아서 좋아했는데 타다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완충하더라도 좀만 타다 보면 80% 밑으로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반납 직전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자칫하다가 렌트카 반납 위치까지 가다 80%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미리미리 충전을 해야 했고 반납 전날 아무도 없는 텅텅 빈 주차장에서 충전시켜 놓고 1시간 반 가량을 넷플릭스 보며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전 속도는 아직까진 정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충전 시간이 아예 길다면 충전을 물려놓고 다른 곳에서 놀다가 천천히 들어와도 될 겁니다. 반대로 빠르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도 되겠죠. 하지만 지금 충전 속도는 완충까지 1시간 내로 걸리기 때문에 어딜 갔다 오기도 상당히 애매합니다. 특히 관광지에서는 줄 서는 경우도 꽤 있고 꽤 오랜 시간 걷는 경우도 있는데 이놈의 충전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미리 충전을 해놔야 했고 그것 자체가 상당히 번거롭고 신경 쓰이는 일이었죠. 확실히 롱레인지급 아닌 이상 전기차는 동네 마실용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집밥은 물론 필수고요. 충전 인프라가 좋다는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불편했는데 제주도보다 충전 인프라가 안 좋은 서울이나 서울보다도 더 안 좋은 지방권에서는 과연 전기차를 집밥 없이 어떻게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에 좋은 승차감의 차량을 거의 타보지 않은 저에겐 모델3의 승차감도 충분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국산 중형차 정도의 승차감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요새 모델3 가격이 국산 준중형에서 중형 승용차의 그것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테슬라의 가치는 승차감보다는 전자기기 같다는 느낌의
최신 기능들이니까요. 애초에 허리 부러질 것 같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승차감만 아니라면 저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승차감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타봤던 볼트 EV는 그냥 전기로 가는 자동차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테슬라 모델 3는 왜 테슬라는 자동차보단 전자기기에 가깝다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테슬라만의 감성도 너무 좋았고 한번 타보고 흥미를 잃었던 드림카 카마로에 비해 테슬라는 오히려 더더욱 갖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쉐슬람은 이해 못해도 테슬람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숲으로 돌아간다. 돈 열심히 벌어서 테슬라 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주식이라도 한 주 계좌에 담아봅니다. 차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전기차를 타기 매우 어려운 환경인 점과 비싼 가격과 맞물려 하이브리드 최고라는 제 생각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비가 가장 좋은 차량 중 하나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타는 입장에서 감성을 제외하면 굳이 전기차로 넘어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테슬라 타보고 느낀 점 10가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지금까지 김지금이었습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1년 넘게 타면서 다양한 부분을 느꼈는데요. 오늘은 단점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종된 모델입니다. 아이오닉으로 전기차 브랜드를 런칭하여 아이오닉 5,